대한민국 방방곡곡 이슈가 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달려간다. 발로 뛰는 뚱피디가 전해주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찾아갑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건이 날아오기까지 하는 아찔한 사고. 이 사고의 원인들은 바로 과적입니다. 도로 위에 무법자로 불리는 과적 차량.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화물차 사고로 인해 사망. 또한 승용차 사고보다 사망률이 약 4배가량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차들은 안 쫓아가요. 과적해가지고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떨어질까봐도 겁나고 또 앞에 너무 가리니까 앞에도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지나가면 옆에서 위압감 드니까 가슴 철렁하죠. 운전자에겐 공포의 대상인 과적 차량. 대체 얼마나 위험할까요? 실험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실험을 도와주실 전진호 교수님. 가족이 왜 위험한 건가요?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그에 따른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제동거리는 평상시 안전거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동거리 실험을 해봤습니다. 짐을 싣지 않은 일반 차량과 2톤의 적재물을 실은 과적 차량을 비교했는데요. 10m 간격으로 2개의 안전콘을 세워놓은 후 20m 지점에서 급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한 2대의 차량. 과연 결과는? 20m 지점에서 제동을 걸자 정확하게 안전권 안에 멈춰선 일반 차량. 반면 과적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자 커다란 마차량과 함께 쭉 밀려나갑니다. 세워놓은 안전코는 차량에 끼어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일반 차량에 비해 약 10m나 밀려나간 과적 차량. 실제 상황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겠죠. 아찔하네요. 두 번째 실험은 적재물의 높이에 대한 실험입니다. 먼저 물에 젖은 스펀지 약 1톤가량을 차에 높이 싣는데요. 쓰러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짐을 실은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차량에 비해 과적 차량의 적재물이 훨씬 높게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적정량의 짐을 실은 일반 차량이 시속 60km로 출발합니다. 커브길도 무리 없이 부드럽게 통과하는데요. 이번엔 과적 차량입니다. 트럭의 기준선보다 한참을 벗어난 적재물. 출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시속 60km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과적 차량. 커브길을 진입하던 그때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적재물. 이렇게 차 지나가면 괴로워. 단단히 묶어놓은 끈도 소용이 없는지 우르르 쏟아져 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심력 때문에 적재물이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안쪽 바퀴도 들썩이는 위험천만한 상황. 게다가 떨어진 적재물은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럼요.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러한 높아진 무게중심은 특히 커브길에서 적재물이 낙하가 되거나 또는 차량이 전복이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급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적 차량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파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으로 인한 고속도로 파손 복구 비용만 연간 28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과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고정식 검문소가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설치된 측정기 위를 화물차가 지나가면 실시간으로 과적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의 기준은 뭔가요? 예, 무게는 축당 10톤인데 굴러다니는 차기 때문에 무게를 1화를 봐줘서 11톤, 총중은 40톤인데 1화를 해서 44톤 이상 되면은 과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좌우측 타이어 쌍을 기준으로 하는 축 중량은 10톤 이하, 차체를 포함한 총 중량 40톤 이하, 그리고 여기에 폭 2.5m, 길이 16.7m,
높이 4m가 기준이라는 말씀. 기준은 이제 알겠는데 과적 차량은 도통 보이질 않고 더위에 기다림에 지친 똥PD. 여기는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를 기다렸는데 가족 차량이 한 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화물차는 끊임없이 지나갔지만 아슬아슬하게 기준치를 밑도는 차량들만 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가 근무소가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기사분들이 아하. 좀 가끔씩 하다 보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반을 해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반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피해 간다면 직접 찾으러 간다. 도로 위에 과적 사냥꾼 이동 단속반. 24시간 안전을 살피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단속팀 뿅. 오후 단속을 위해 차량의 짐을 챙기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 새덩이 아니 철판을 꺼내드는 단속반. 무게 재는 거죠. 이동식 측정기입니다. 그게 차를 고정식과 달리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건. 고정식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측정기 또한 차량이 위로 올라가면 축 중량과 총 중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도 이 이동식 단속반이라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뚱PD도 이동 단속팀과 함께 출동!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식으로 할 때는요, 어떤 차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의심 차량으로 하시나요? 네, 적재함, 자폐차를 앞에 가는 차를 봤을 때 적재함에 어느 정도 실렸나 확인을 보고 바퀴의 상태라든가 그거를 단속하죠. 그때 단속반 눈에 포착된 의심 차량. 자세히 보니 덮개가 열릴 정도로 적재 물이 가득했는데요. 안전하게 유도한 후 측정기로 중량 확인에 들어갑니다. 측정기가 모두 설치되고 서서히 위로 올라서는 화물차. 과연 그 결과는? 기계의 화면을 확인해 보니 이럴 수가. 정확하게 44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44.00까지는 통과가 되고요. 44.01부터는 고발 단속하겠습니다. 44.00은 단속이 대상이 아니네요. 예. 화물차 기사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많이 실었다 싶었는데 이렇게 딱 44톤인 줄 몰랐어요. 그거는 좀 더 조심해야죠. 44톤 화물차가 떠나고 또다시 뚱PD 눈에 들어온 차 한 대. 저 차는 진짜 크네요. 엄청 크네요. 네, 기준기라고 총중량이 한 60톤 가까이 나온 단속 대상 차량입니다. 60톤이요? 예. 역시나 측정을 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유도하는 단속반. 60톤이라면 원래 다닐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 운행을 못하는 차예요. 허가를 내가지고 다닙니다. 허가를. 그 국도할증은 허가증이 없으니까 이게 새 차고 그러니까 허가증을 못 내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차량의 뒤쪽에도 그리고 앞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번호판. 그러네요. 허가를 받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총 중량은 얼마나 될까요? 드디어 기계 화면에 수치가 뜨고 할 것 같아요. 전표를 뽑아 기록을 확인해 보니 총 중량이 무려 58톤. 40톤이니까 18톤 오버된 거고. 왜 이걸 허가를 내요? 네? 왜 이걸 허가를 내요? 허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허가를 내고 나오잖아요. 허가 낼 수 있습니다. 나오자마자도 어떻게 그럼 허가 내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총 18톤을 초과하여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속반에 레이더망에 걸려든 차 한 대. 보기에도 딱 위험하네요. 아슬아슬하네요.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적재물을 싣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단속반의 유도에 순순히 응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측정기가 아닌 웬 자를 꺼내듭니다. 알고 보니 적재물 폭의 허용치인 2.5m를 재는 건데요. 다행히 이 화물차의 적재물은 아슬아슬하게 2.5m 미만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걸린 줄 알았어. 가족 단속하거나 이런 거 좀 귀찮진 않으세요? 엄청 귀찮죠? 지금 납품 시간이 길었는데 근데 지금 한 시간 필요하기 화물차 운전자들도 인정하는 단속의 필요성.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과적을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이거
조금 거의 다 식었는데 조금만 더 씹자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싫었던 부분까지 다시 다 했어. 저희도 잘못한 거니까 화주가 이거 안 싫으면 아예 일을 안 주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맨날 꽁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운전자들의 입장. 그렇다면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화주가 과적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 1항 3호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운전자에게 과적 차량 운전 지시나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해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절되어야 할 과적 운행. 사고의 피해는 결국 화주와 운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